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이 어쨌든 장비를 다뤄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ETC 계열의 콘솔을 주로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국내 어떤 주요 업체들, 주요 수입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과연 ETC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 MA와 간략하게 비교를 하면서 이 둘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요 업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국내 조명, 무대 조명이죠. 무대 조명이라고 해야겠지만 그냥 일단 편의를 위해서 조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 조명 수입 업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처음으로 ETC를 수입을 하고 있는 CNC 라이트웨이 라는 회사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주요 업체라고 딱 얘기를 하면 조명 업체라고, 무대 조명 업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한삼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죠. 이 두 업체가 가장 현재로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죠. 아무래도 여기는 ETC를 수입을 하고 있고, 여기는 그랜드 MA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입 제품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 점유율에도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 동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동서 테크놀로지?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아마 여러분은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도에 여러분 선배들 수업할 때도 동서 테크놀로지 하면은 다들 그렇게 잘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트텍 라이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많이 인지는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4개의 회사를 우리는 무대 조명 수입 업체 중에 이제 주요 업체들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라기보다는 거의 메이저급의 업체들 전부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NC 라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한삼 시스템 역시 199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동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해 늦은 1995년도에 설립을 했고, 아트텍 라이팅 같은 경우도 199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994년, 95년도가 국내 무대 조명의 어떤 발전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발전 시기. 그 전까지는 무대 조명이 어떤 한 전문 분야, 장르라고 인정받기보다는 그냥 무대 위에 어떤 연출 방법이라기보다는 관객으로 하여금 가시적인 부분, 그러니까 보여지기 위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뭔가 전문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해외 유명 업체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좋은 조명기들을 만들어내고 조명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국내 무대에 여러 조명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수입사들이 발빠르게 생겨난 것들이죠. 전부 다 주식회사거든요. 수입사들이 94년, 95년도에 발빠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설립이 되면서 해외에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명 업체들의 장비들을 수입해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장비들을 이렇게 시장에 분포가 되겠죠. 배포가 되면서 시장은 점점 장비들의 선진화가 이루어져가는 단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사이에 뭐 2000년도 초반까지 많은 극장들의 이런 회사들, 뭐 여기서 수입하는 주요 해외 유명 회사들의 디머와 시스템, 뭐 조명 패턴 시스템, 뭐 회로 시스템, 그리고 콘솔까지 다 설치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많은 극장들이 어떤 이런 해외 유명 업체들에서 만든 콘솔을 가지고 조명을 했다기보다는 뭐 청계천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력은 청계천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만든 조명 콘솔, 청계천에서 만든 음향 콘솔로 빛을 컨트롤하거나 마이크 소리를, 그리고 스피커 소리를 컨트롤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볼게요. CNC 라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각 업체들이 홈페이지에서 내보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 분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무대 조명을 가장 앞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 조명, 그 다음에 미디어 파사드, 그 다음에 조명 리서치, 환경 분석, 그리고 시스템 검토, 구축.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내비치고 있습니다. 무대 조명은 말 그대로 우리처럼 극장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경관 조명은 건축물에 대한 그 외관 조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요즘에 내부 건축물의 내부로 들어가는 어떤 인테리어적인 조명들도 있겠지만 건축물 외관을 조명하는 것들이 이제 경관 조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미디어 파사드는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영상 매체까지 들어가면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면, 예전에는 미디어라는 말이 붙으면 조명은 음향과 굉장히 밀접했는데 영상 매체가 갑자기 이렇게 수면 위로 확 올라오면서 요즘에는 영상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조명이. 예를 들자면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LED와 LED 영상과 LED 조명의 조합, 이 정도라고 봤다면, 이제는 요즘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롯데월드 타워에 예를 들어 이렇게 빛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띄워놓죠. 크리스마스 때 산타 이미지를 띄워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를 띄워놓고, 그런 것들이 다 미디어 파사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명 리서치, 환경 분석, 시스템 검토, 구축,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조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등등의 이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삼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대 조명, 그리고 경관 조명, 그 다음에 미디어 조명, 미디어 서버라고 되어 있네요. 미디어 서버. 자, 이렇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하는 업무가. 그리고 여기 동서 테크놀로지나 아트텍 라이팅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업무들을 합니다만, 시장 점유율에서 아무래도 이 두 회사에 비해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어떤 경관 조명이나 미디어 서버,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부분은 많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부분은, 처음 사업 시작이 이제 이쪽은 무대 조명이었습니다만, 여기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CF 조명 사업 분야로 시작을 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동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도 때에 따라서는 영화, 드라마, CF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은 사업 분야가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박람회나 아니면은 이쪽 동서 테크놀로지 소속의 어떤 영업
그 팀이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무대 조명과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트텍 라이팅도 마찬가지 무대 조명을 중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수입사들이 각각 어떤 업체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NC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계속해서 얘기하는 ETC의 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ETC 라이팅은 세계적으로 물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제품군들도 많이 사용이 됐고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제품군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독보적으로 ETC의 이름을 널리 알린 건 바로 소스4의 존재겠죠. 빛의 네 번째 소스다 라고 해서 소스4라는 조명기를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수입을 하는 제품은 소문자로 쓰면 안 되겠죠. 오리지널이니까. 하이엔드 시스템. 여러분이 사용하는 장비에도 하이엔드 시스템 장비가 있죠. 하이엔드 시스템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 머릿속에서는 하이엔드 시스템 딱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셔터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빙 라이트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고가라서 사서 쓰기 굉장히 어려운 장비,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TC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대중적이고 이런 제품군인 반면에 하이엔드 시스템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딱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시스템의 장비를 제가 보유를 해서 사용했던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반면에 한삼 시스템, 당연히 MA 라이팅이 먼저 들어가겠죠. MA 라이팅, 편의를 위해서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자, 그 다음 한삼 시스템은 참 수입군을 잘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보면은 그 수입한 장비들의 그 업체들이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두 번째 업체는 이제 마틴입니다. 마틴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굉장히 유명하죠. 맥 시리즈가 굉장히 잘 나왔죠. 맥 2000. 옛날에 여러분이 맥 2000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속작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맥 2000을 시작으로 후속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저는 예전에 썼던 한 10년 조금 더 된 시점에서 썼던 이 맥 2000이라는 장비가 굉장히 머릿속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맥 2000뿐만 아니라 맥 시리즈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죠. 스팟부터 시작해서 워시, 빔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비가 있는데, 이 맥 시리즈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마틴이라는 회사, 그리고 아토믹 3000. 아토믹 3000 하면 뭐죠, 여러분? 스트로브죠, 스트로브 같은 경우도 이 아토믹 3000이 거의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스트로브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그냥 아토믹 3000 이렇게 떠오르는 그렇게끔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수업에도 얘기를 했던 ADB도 수입을 하고요. ADB도 지금 불과 한 5년 사이에는 조금 침체된 분위기지만, 지난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는 디머 점유율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였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산니. 자, 산니 뭘 수입하는 업체인가요? 뭘 만들어내는 업체일까요? 산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팔로우 스팟 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팔로우 스팟라이트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극장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밖에 사회에서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kW 팔로우 스팟, 3kW 팔로우 스팟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어딜 가나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이제 이 산이 제품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굉장히 핫해진 업체입니다. GDS라는 업체. 자, GDS라는 업체는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이 업체는 무슨 업체냐? LED 소자를 가지고 객석등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 전 정도부터 국내 이제 LED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친환경, 그리고 5년 전 정도에 한창 우리나라가 여름에 블랙아웃 사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니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수도권에 굉장히 전기 사용량이 폭발을 하면서 전체가 정전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극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오픈을 해놓고 관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에 극장이 전체가 정전이 됐던 적도 있거든요. 자, 그런 블랙아웃 사태를 우리가 여러 번 맞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기 소모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국가가, 그리고 이런 절약과 관련된 가장 친환경적인 소재를 찾다 보니까 LED라는 소재를 찾게 돼서 전국적으로 LED로 많은 그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단행했죠. 특히나 서울 중심권, 강남권을 가보면 가로등도 지금 현재 다 LED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선거철이 되면 정치적인 그 폭으로도 LED 교체, 친환경을 위한 LED 교체,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나 대규모 신규로 설립된 쇼핑몰이나 아니면 문화센터, 이런 것들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무조건 사용하는 등기구의 80% 이상인가요? LED로 설치를 해놔야만 요즘에는 허가가 떨어져서 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LED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 5년 사이에 신규로 지어진 설립이 된 건축물은 거의 다 LED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사실 LED가 굉장히 많은 개발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들어왔죠. 어느 순간 보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전부 다 LED로 바뀌어 있고, 또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경기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로등들도 전부 다 LED로 거의 다 바뀌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 TV도 전부 다 LED로 바뀌었죠. 그만큼 LED가 굉장히 친숙해졌는데, 문제는 이 LED를 극장에 도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과정 중이에요. 근데 이제 한 5년 정도 전부터 5년 전이라고 하기엔 좀 더 전이네. 2010년도 초반부터 극장 객석등을, 국내 이제 주요 극장들 객석등을 LED로 바꾸자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국가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문광부 산하 단체들은 전부 다 일정 부분 이상은 LED로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내려와서 극장의 객석등을 LED로 일부라도 교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LED 제조업체가 없을 뿐더러 LED라는 소자에 대한 어떤 연구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다, 가장 잘 나가는 LED 제조업체다 라고 해서 극장이 계약을 맺고 일부 객석등을 LED로 교체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공연 사고가 터지고 그랬던 일이 빈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LED라는 그 소자는 뭐 여러분이 지금 보는 뭐 TV 아니면은 뭐 가로등 아니면은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 보면은 얘네가 디밍을 필요로 하는 라이트들이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그냥 온 오프나 아니면 뭐 색온도를 조금 조절하거나 이 정도인데 문제는 객석등은 디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할로겐 등은 그냥 우리가 명령값을 주면 여기 0%에서 100%까지 우리가 명령을 주는 대로 이 램프의 밝기, 필라멘트의 밝기를 통해서 얘가 발광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건데 문제는 LED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디밍 커브를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LED 소자에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명령을 했을 때 뭐 1%의 소자의 밝기가 이 정도, 10%의 소자의 밝기가 이 정도, 11%의 소자의 밝기가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자 자체에 메모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콘솔에서 객석등의 밝기를 100%로 사용을 하면은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공연에 따라서 객석등의 밝기를 때로는 80%를 사용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65% 사용을 할 때도 있죠. 근데 문제는 LED 소자는 이미 프로그래밍 된 밝기가 100%라고 안에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를 80으로 조정하고 65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프로그래밍과 얘 프로그래밍이 부딪히면서 뭐 에러가 발생하고 그래서 LED가 멈춰 있고 혹은 뭐 디밍이 안 되거나 컷아웃이 되거나 컷인이 되거나 뭐 이런 등 공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저도 이 시기에 이제 일부 객석등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썼던 객석등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객석등은 일단 디밍이 안 됐어요. 디밍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로겐 램프를 쓰면 디밍이 눈에서 볼 때 시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디밍이 되는데 문제는 LED를 썼더니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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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런 식으로 디밍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아웃될 때도 관객 입장 다 하고 오프닝 BG가 나오다가 오프닝 BG가 끝나고 뭐 메인 종이 울리고 그다음에 관객이 다 조용히 되는 상태에서 그 객석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지면서 우리는 극으로 몰입을 해야 되는데 객석등이 이렇게 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관객들은 한번 몰입이 깨지고 공연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회사와 이제 계속해서 이 LED 제조업체가 계속해서 뭐 노력을 했겠죠. 이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크게 좋은 발전을 못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LED를 제외를 하고 할로겐 램프만 쓰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전체를 이제 발전된 LED로 교체를 해서 지금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가 뭐 또 이직을 해서 또 한 번 객석등에다 이제 LED를 심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 LED는 또 문제가 뭐냐? LED를 하우스 오픈할 때 30분간 켜놓죠. 보통 하우스 오픈 뭐 예를 들어 30분이다 뭐 20분이다 이러면 30분 혹은 20분간 켜놓죠. 그러면은 LED 소자가 그동안 열을 막 받는 겁니다. 열을 받고 있다가 여기서 30분이 지난 다음에 공연 시작을 위해서 뭐 10초로 객석등 딤 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아웃이 안 되고 있다가 한 15초 정도 지나고 이미 명령은 간 거죠. 여기 고를 누르는 순간. 근데 15초 정도 지나고 나서 얘가 컷아웃이 탁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근데 문제는 30분 켜놓지 않고 10분 켜놨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켜져 있다가 고 누르면 10초 동안 딤아웃이 되는 거죠. 15분 켜놨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30분 켜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탁 꺼지고 어느 날은 16분 켜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탁 꺼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뭐, 소자의 교체, 뭐, 프로그래밍의 업데이트 등등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인데, 이제, 여기 뭐, 제가 아까 산이와 이제 GDS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GDS라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내놓은 거죠. 자, 우리는 단순히 LED 개발한 게 아니라 공연장에서 사용될 객석 등을 위한 LED를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한삼 시스템에서 큰 마음 먹고 GDS라는 회사의 LED를 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박람회에 가서 GDS사의 객석 등을 디밍을 해봤는데, 물론 뭐 단편적인 면만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전까지의 LED보다는 한 단계 발전이 된 약간 할로겐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느낌을 주는 LED까지는 발전을 했다. 근데 단지 그런 미세한 어떤 디밍이 될 때 아주 미세한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정확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머릿속에도 이 GDS라는 회사가 딱 각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 그 LED 객석 등을 개발한 회사들은 사실 머릿속에 크게 남지 않았는데, 이 GDS라는 회사는 딱 각인이 돼서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뭐 극장 감독이 되더라도 이 GDS라는 회사가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동서테크놀로지가 수입하는 회사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회사로는 이런 회사가 있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클레이파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죠. 클레이파키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로 유명합니다. 고가의 장비로 유명하고, 지금 보면은 하이엔드 고가로 유명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마틴이나 ADB는 튼튼한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클레이파키는 고가이면서 튼튼한 장비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클레이파키사의 장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필립스도 있고, 필립스 같은 경우는 장비 종류도 많지만, 제가 필립스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램프입니다. 램프를 굉장히 많이 써요. 필립스에서 나오는 ERS 램프도 많고, 퍼넬 램프도 있고, 그리고 파 램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저는 그래서 필립스 제품 중에는 램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JB 라이팅. JB 라이팅 같은 경우는 딱 10년 전에 엄청 핫했다가 요즘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유를 하고 있죠, JB 장비를.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 LED, 처음에 LED가 무빙 라이트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핫한 기업으로 떴다가 요즘에는 조금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버라이트라는 업체도 있죠. 펄이라는 좀 뭐랄까요, 중저가 콘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거둬낸 요 ETC의 콘솔, MA의 콘솔을 구입할 예산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 에버라이트의 펄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죠. 그리고 동서테크놀로지의 가장 메인 항목은 원래는 이 스트랜드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이전 수업에서도 얘기했죠. 이 중에 여기 나오는 모든 업체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이 스트랜드사의 장비를 이 동서테크놀로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트텍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로베라는 회사. 로베 무빙라이트도 굉장히 유명하죠. 로베 같은 경우는 저도 로베 장비를 쓰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는 좀 많이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도 로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레비톤이라는 회사도 아트텍 라이팅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레비톤 같은 경우는 어떤 물품들을 수입을 하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스플리터라든가
아니면 뭐 허브 이런 등등의 굉장히 그 조명 시스템의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작은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ETC를 많이 써봤고, MA 라이팅, 마틴, ADB, 사니, 그리고 플레이파키, 필립스, JB, 스트랜드, 로베, 레비톤 같은 경우는 제가 써봤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하이엔드와 이게 뭐 GDS는 아직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에브라이트 펄 같은 경우도 저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두 제품은 제외하고는 제가 보유를 해서 사용을 했던 제품들인데, 보면은 굉장히 장비마다 업체 제품마다 장단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각 회사들이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 극장과 이제 뭐랄까 독점 계약을 맺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립극장이다. 그러면은 국립극장에서 이제 경쟁 입찰을 내죠. 우리가 필요한 장비는 뭐 어느 정도 사양 이상의 무빙 라이트 콘솔이다. 콘솔 5대, 그리고 무빙 라이트 스팟 뭐 몇 와트 이상, 뭐 고보 로테이팅이 되고, 뭐 셔터 기능이 되고, 뭐가 가능한 뭐 스팟 뭐 30대, 그리고 몇 와트 이상, 뭐 광각 몇 도 이상 뭐 등을 가지고 있는 워시 50대, 뭐 LED 소자 몇 개 이상, 밝기 몇 와트 이상이 나오는 LED 60대 이렇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딱 경쟁 입찰 사이트에다가 이런 조건을 가진 장비들이 필요하다라고 딱 올려놓으면은 이 업체들이 이 경쟁 입찰에다가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장비로 얼마, 어떤 장비로 얼마, 어떤 장비로 얼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최저가로 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극장이 하나의 업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다녔던 회사들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제 국립극장 같은 경우는 이 동서테크놀로지와 거의 독점으로 맺고 있고, 그래서 국립극장에서 사용한 장비들을 보면 플레이파키도 사용을 했었고, JB 라이팅도 사용을 했었고, 스트랜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필립스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명동예술극장 같은 경우는 이 CNC 라이트웨이랑 독점 계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ETC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콘솔부터 EOS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다 ETC 장비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명동예술극장에서 무빙 라이트를 운영을 안 했었어요. 연극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소음을 중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무빙을 구매를 하지 말자 해서 거의 다 ETC 장비로 구매를 해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한삼 시스템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서 MA 콘솔을 사용을 하고, 마틴사의 장비를 사용을 하지만 사용을 하고 있네요. 마틴 장비도 있고, 그리고 ADB 디모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니도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극장마다 하나의 그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게 되면서 그 업체의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극장이 설립될 때 그 극장의 조명 감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내가 원하는 장비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국립극장이라는 극장을 만드는 건데, 앞으로 뭐 여러분이 내가 예를 들어 임이라는 극장이라는 극장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경쟁 입찰을 할 때 나는 여태까지 뭐 조명 한 20년 동안 EOS만 써왔어요. 그래서 나는 꼭 EOS를 쓸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EOS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EOS를 쓰려면은 내가 낸 조건들에 이 ETC를 수입을 하는 CNC 라이트웨이에서 최저가 입찰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최저가 입찰이 낙찰이 돼야만 이 회사에서 수입하는 장비를 내가 구입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CNC 라이트웨이가 낙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한삼 시스템이 최저가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20년을 이오스를 썼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MA 라이팅의 콘솔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공부가 필요하겠죠. 이오스를 썼던 20년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MA 라이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 구조가 그렇다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한삼 시스템에서 원래 바리라이트라는 장비를 수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바리라이트는 아마 조명업계에서는 그 일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바리라이트라는 장비를 수입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바리라이트라고 하는 무빙 라이트는. 그래서 한삼 시스템에서도 이거를 그 바리라이트라는 그 장비를 메인 수입품으로 내걸고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재밌는 게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바리라이트의 독점 계약권이 한삼 시스템에서 토탈 코리아로 넘어갑니다. 토탈 코리아라고 하는 업체를 아시나요, 여러분? 1995년도에 이 동서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조명 장비 렌탈 업체입니다. 토탈 코리아는 시작 자체가 이런 조명의 수입, 무대 조명 장비의 수입 업체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원하는 팀들의 이제 렌탈을 해주고 렌탈료를 통해서 수익금을 내는 그런 업체인데 그런 업체가 어느 날 바리라이트의 독점 수입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삼 시스템이 지난 뭐 20몇 년간 가지고 있던 바리라이트의 독점 수입 계약권을 토탈 코리아가 2018년도에 가져오게 되면서 현재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뭐 외부 팀들이 장비를 렌탈해 오거나 이랬던 업체들인데 갑자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독점 수입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AS라든가 뭐 아니면 추가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랑 관계없는 외부라고 극장 감독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면 외부인들이 렌탈을 하는 렌탈 업체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이제 뭐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바리라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감독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도 현재로서는 바리라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극장 감독인데 저희도 이 바리라이트가 문제는 굉장히 좋은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AS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한삼 시스템이랑 이 바리라이트 AS랑 관련해서 거의 100번 가까이 이제 장비가 오가고 뭐 많은 메시지들이 오갔는데 이랬던 장비가 갑자기 독점 계약권이 토탈 코리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무것도 우리랑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과 AS가 진행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는 20년간 바리라이트를 다뤄온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바리라이트를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바리라이트를 지금 뭐 몇 년간 운영하고 있는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2018년도 뭐 고작 지금 2년이 채 안 됐어요. 2년이 채 안 된 토탈 코리아 겠지만 앞으로는 이 토탈 코리아가 지금의 형상을 유지를 하면서 뭐 독점 수익 계약권을 더 따오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대표적인 업체 4개 CNC 라이트웨이, 한삼 시스템, 동서 테크놀로지, 아트텍 라이팅에 더불어서 나중에는 토탈 코리아라는 이름이 정식 수입 업체로 이제 이름이 추가가 되겠죠. 메이저급 수입 업체로 이름이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5개 회사가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장비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뭐 교육하거나 공부하거나 AS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어떤 세미나를 가거나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뭐 박람회를 가거나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 목록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CNC 라이트웨이의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CNC 라이트웨이의 어떤 영업팀에서 여러분의 그 학교와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다른 회사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이분들과 연락을 하고 알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밀접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건 뭐 조명 감독을 하건 아니면 뭐 여러분이 업체를 꾸리건 뭐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하다못해 콘솔 하나를 만지는 뭐 오퍼레이터가 되건 분명히 오퍼레이팅 하다 보면은 콘솔이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과정이 생기죠.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는 최고의 상대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업체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MA를 쓰고 있는데 콘솔이 뭐 갑자기 에러가 났거나 뭐 내가 MA를 쓰다가 내가 에러가 났거나 물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삼 시스템의 콘솔 교육 담당자겠죠. 그러면 너무 잘 아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업체들과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개 수입 업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어찌됐든 이 CNC 라이트웨이에서 수입하는 EOS 계열의 EOS 패밀리의 아이온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을 타고 있는 이 EOS 패밀리 그리고 여기 MA 라이팅 이 두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장비에 대해 비교도 해보고 그 두 회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얼마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다면 다음번에는 해외 이제 세계적으로 이 두 회사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를 한번 유저로서 한번 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